네, 황교안 법무장관이 어제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. 이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인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서 이 두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완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. 자, 먼저 김주환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검사 출신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을 총리로 어떻게 보면은 서열을 상당히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이제 그리고 현직 법무장관을 국무총리 지명을 한 거는 처음이죠. 예. 처음인데 나이도 58살. 다른 이제 그 지금 현재 교육부총리, 경제부총리보다는 굉장히 나이가 좀 예. 젊은 예. 황우려 부총리보다는 10살 차이 나는 젊은 네. 층이죠. 네. 여당에서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그 어떤 인식이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잘된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야당의 반응은 아주 극명하게 그 반대 현상으로 어제 나타났죠. 네. 뭐 공안통, 미스터 국보법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질 만큼 법조인으로서의 이력도 좀 화려해 보여요.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뭐 법조인으로서는 뭐 부침이 좀 있으셨죠. 황교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장에서 한번 승진 탈락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초대 법무부 장관을 화려하게 복귀하신 그런 경력이 있으신데요. 법조인으로서라기보다는 이번 그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한번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력이 있으니까 그 인사청문회에 대한 아무래도 좀 트라우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한번 장관으로서 통과한 것과 또 총리로서의 인사청문회도 다르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뭐 청와대 쪽 얘기 들리는 바로는 인사청문회 통과를 일단은 우선 순위로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현직 법무장관을 임명한 것은 사실은 이완구 총리 시절에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앞으로 집권 3년 차에도 정치 개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? 일단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경제 성장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와 정치 개혁을 일소를 해야 된다. 그 전 단계로 이런 비리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나라의 근간을 세울 수 있다. 이런 기본 인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적임자가 황교안 이번에 총리 지명자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0여 명이나 거의 가까운 인선 후보를 했다 그러죠. 근데 의외로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에서 총리를 할 만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한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하게 할 만한 사람이 의외로 없더라 하는 이런 후문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그만큼 청와대에서 적합한 총리를 찾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이 정부와 시작을 같이 했고 네. 그리고 장관 인사청문회 좀 한번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. 오히려 그래서 안정성을 택하지 않았나 이런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야당에선 공안 통치 선언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. 반응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뭐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부각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공안 총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렇죠. 야당에서는 지금 뭐 공안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거냐, 그리고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아바타다. 결국 지금 공안 검사로서 계속된 경력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, 이제는 총리죠. 총리 후보자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네. 한데인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. 그래서 통진당 해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반드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나쁜 거냐? 또 그거는 반대로 오히려 그것이 또 보수 쪽의 입장에서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익이 있는 이미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번에 만약에 이 공안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계속해서 야당에서 이것을 붙잡고 늘어진다면 또 정치적으로 청문회를 이용하는 것이냐 또 이런 비판도 받을 수가 있어서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너무 또 강하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야당을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.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경기고 같은 반의 친구였다고 하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앞으로 청문회 전국 그리고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뭐 봐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아마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